탄소 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 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세계 경제에 탄소 중립이 오히려 대逆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탄소 다배출 업종에 있어서 대외적인 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은 오히려 산업 부분에 대한 감축 목표를 낮추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탄소 중립 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광양만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의 18% 정도에 이를 정도로 탄소 중립의 필요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달성하기 위해서 여수 광양 국가산단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않으면은 지역의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국가 전체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빠르고 과감하게 지원해서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여수 광양 국가산단에 있어서는 탄소 중립의 후발주자가 아니고 선발주자로 나서서 오히려 선도 지역으로 탈바꿈을 시켜서 세계의 탄소 중립 정책을 이끌고 가는 그런 지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귀한 토론회가 마련이 됐고, 정말 좋으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시고, 또 오늘 이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단순히 포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수 광양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GS 칼텍스, LG화학, 광양제철, 롯데케미칼, 이런 유수의 대기업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그 기업의 현황과 앞으로 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건지 그 정책을 얘기하는 자리가 돼서 굉장히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기업들이 또 담당해야 될 부분이 뭔지 같이 고민하는 좋은 자리가 되고 또 좋은 제안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참석해 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박홍근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속가능 성장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세계적인 흐름 등 이 여수 광양의 그 핵심적인 산업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더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슬라이드 넘겨. 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따가 이제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에서 말씀하실 것이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요. 일단은 아까 많은 분들 말씀하셨듯이 NDC 목표에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1.4%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저 목표조차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산업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빨간색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전환 부분에서 이제 청정 에너지를 좀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탄소 신기술 기반의 산업이라든지 또 녹색 금융 등 뭐 여러 가지 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계시고요.
이게 슬라이드가 너무 멀어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이 수소 부분을 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등에서 수소에 대한 부분을 에너지 캐리어로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CCUS 부분인데요. 석유화학하고 제철 산업에서 CCUS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안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산업 대전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수 광양 국가 산단에 특화된 지원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최종 에너지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통계 자료를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최종 에너지 원별 소비량 전망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NDC 2030년 걸 많이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전기화의 세계적인 추세는 현재로는 30% 가고 있고요. 2030년에 전력 믹스상은 50%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50년 목표로 본다고 하면 총 에너지 상에서도 수소와 전기가 50%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제조 기반이 굉장히 넓은 국가로서, 그리고 또 수출 주도형 국가이고 또 굉장히 그 외국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 입장에서 또 산업 자체가 에너지 집약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집약도를 이제 놓고 본다고 하면 현재 에너지 집약도가 많이 개선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훨씬 더 개선이 되어야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예측을 할 때 보면 이 데이터는 지금 IEA가 낸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사실 조사할 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의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저 자료보다는 훨씬 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중간에 이제 석탄이나 가스 등을 좀 사용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게 추세인데요. 저기 수치에서 보시면은 사실 2050년까지 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 신재생 에너지 비중에서 80~90% 이상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이제 원자력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원자력 부분을 이제 사회적 수용성 부분과 사실은 원자력 부분이 일본의 그 원전 사태 이후로는 크게 증가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선택에 따라서 나라들마다 차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비중은 국가별로 많이 차이가 있는데 뒤에 더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하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원자력 비중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을 저기 31.4 제가 외워야 되는데 저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요. 32.4%에서 34.6%로 올렸고, 특히 이제 신재생 비중은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30년하고 36년, 그러니까 얼마나 NDC에서 줄인 거는 말씀 안 드렸고요. 30년하고 36년 비중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년에 전력 믹스에서 해외 수치로는 50%까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경우는 30년에 32.4%, 36년에 34.6%로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6%하고 30.6%로 잡았는데 자세하게 이제 그 내용은 아마 나중에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본다고 하면 국제적인 추세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이제 소극적으로 잡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및 지구 온도 변화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서 보면 여기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시나리오는 탄소 가격하고 연동시켜서 나타낸
그 자료가 있는데요. 탄소 가격으로 놓고 볼 때 유로로 볼 때 55에서 한 140 정도, 130 정도 된다고 하면 2.4도씨 지구 온도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1.5도씨까지 우리가 2100년까지 한다고 놓고 보면은 그 탄소 가격이 200유로 이상 정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뒤에 다음 도표에서 보실 건데요. 이후에 그 탄소 그 이제 퍼밋이라든지 영국의 그 탄소 가격과 한국의 탄소 가격을 비교하면 상당히 우리가 탄소 가격이 지금 쌉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이제 탄소 거래제를 연방 정부에서 실시하지 않고 주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거를 참고로 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 가격을 보시면 유럽은 이제 EU는 거의 100유로에 가깝고요. 캘리포니아만 해도 30달러 정도 되고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한 30, 40, 50, 6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날 제가 4월 7일 날 자료를 만들면서 카본 프라이스를 그 실시간 자료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10달러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로 가격보다 굉장히 한 10분의 1 이하의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가격은 나중에 이 격차만큼 기업이 지불해야 될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맞춰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기업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기후 위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것을 위기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기회로 보자. 그래서 탄소 중립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해서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으로 그 진입을 한 것만큼 기술 선진 국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요.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탄소를 중립해서 현재 그 선진국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런 나라들이 한동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을 강조했었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등을 넘어서 인류 생존과 특히 제조업 선진국 복원을 위해서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이런 나라들에서 선진국으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무역 그 여러 제도들을 만들고 있어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지금이 가장 그 중요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산업 대전환을 이루는 녹색 산업혁명 시대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진정한 산업혁명의 시대가 지금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래서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탄소 중립으로 기술 대변혁이 요구되는 산업이 철강, 석유화학, 정유 산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의 집적지가 여수광양이고요. 그래서 여수광양은 국가산단은 세계 최강의 철강 석유화학 집적지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투자 효과가 함께 노력한다고 하면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바다인데 인근 여자만은 탄소 중립 추진의 그 상징성이 성과에 대한 상징성이 굉장히 높은 청정 해양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광양의 국가산단의 탄소 중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아까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이후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결국은 격차만큼 탄소 부과금으로 부과해서 가격을 조정하겠다 이런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하게 될 거고 우리는 그만큼의 탄소 인증을 사서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지속가능 이후에 지속가능 금융 공시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의무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탄소에 관련된 또 온실가스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미국의 IRA 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실 IRA 법이 기후법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본다고 하면 결국 국가의 제조 부활을 위한 그런 법률이라고 보여지고요. 기후 입법이지만 성장 법안이다라고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청정 경제 핵심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청정 경제로 전환하면서 제조업을 부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미국의 IRA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국도 수소 전략 등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많이 강조하는 정책인데요. 수소 전략 등을 내면서 여기 전략은 수소를 에너지 생산의 수단으로 쓰면서 저장, 운송 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발표를 이제 2021년에 했는데 목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녹색 산업혁명을 만들어서 영국이 다시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내용은 기업 지원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수소 수입을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영국에서는 수소 수입 대신 생산을 장려해서 그만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과도기적으로 분로수소와 혼합수소를 혼소 발전이라고 하는 것 등을 이용하지만 최종 목표는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하면서 그 천연가스 공급망을 전부 수소 공급망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영국에서 수소 전략을 실시한 그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저거를 실시할 때 서명한 부서들 명을 보면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부 이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 이런 부서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래서 산업 관련 부서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특히 영국에서 주요한 점은 재정 계획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미국 법안에서도 재정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재정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계획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중에서 CCS 인프라 기금이라든지 산업 에너지 전환 기금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을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 비용과 수소 생산 공동 투자 펀드 이런 것을 갖고 있고 특히 수소 가속화 프로그램 등에서 저 밑에 있는 하이드로젠 넷 제로 그 투자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투자 로드맵에 보면은 가장 많이 그 전환을 하는 수소로 전환하는 분야가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 얼마만큼 수소를 사용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가 이런 것들을 다 목표를 세워 놓고 저 부분에 맞춰서 투자 펀드들을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정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영국에서 보면 영국에서는 우리 여수 광양 산단과 유사한 지역이 험버 지역입니다. 그래서 험버에 보면은 거기 철강 석유화학 클러스터가 있는데 저 석유화학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 제가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는데 저게 그 수소 공급망 수소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저런 그 네트워크 망들을 이미 설치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들을 갖고 있고 그게 내셔널 그리드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거는 이제 험버 지역을 좀 소개한 내용인데요. 저 험버 지역에서는 그래서 기업과 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파트너십 투자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음. 벨기에 등 유럽의 각국들이 다 저런 그린 전환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특히 벨기에 그린 철강 계획에서 저 에너지부 장관의 쓴 글을 제가 하나 인용을 했는데 저 글을 보면은 그린 철강으로 생산해낸 철강이 결국은 가장 국가의 핵심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벨기에가 특히 녹색 수소 수입 및 운송 허브를 육성하겠다 저런 전략을 갖고 연방 수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건 미국이 주도하는 계획인데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에 있는 알리100이라고 해서 알리100 아까 말씀들 하셨는데요. 민간 계획들을 주로 이제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 구글에서 보면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알리100을 상당히 일찍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 간헐성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100% 달성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CF100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 공급 전략을 갖고 있는데 저 전략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믹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믹스와 함께 연료 전지 저장 장치, 수소도 일종의 에너지 저장인데요. 수소, CCUS를 결합할 문제 그리고 발전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 CF100은 그
CF100은 COP27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 사례를 예를 들면서 강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알리100과 함께 CF100까지 적용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왜 미국이 그 구글에서 이렇게 그 CF100까지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말씀을 드리면 알리100을 달성했어도 지역에서 보면은 66%만이 무탄소 에너지였다라는 그런 결과가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CF100을 이제 추진하기까지 굉장히 긴 탄소 중립의 그 긴 여정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느냐? 우리나라는 사실은 올림픽 이후에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제조업 비중이 25%를 넘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다른 그 국가들보다 그만큼 탈탄소가 어렵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한 에너지 집약도가 굉장히 높은데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수출 품목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입니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도 제가 이제 전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철하고 화학 정제 부분이 1, 2, 3위인 부분을 그 산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부분이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가장 많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업 부문에서 배출하는 곳이 사실은 1위가 전남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한 이거를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확인해 봤는데요. 여수하고 광양을 합치면 전국 비중이 10.5%이고요. 순천시는 워낙 비중이 작아서 10.7%인데 전남 동부권만 한 10.9%, 그리고 남중권이라고 해서 사천, 남해, 하동까지 포함하면 13.6%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18%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사천 등 남해 이쪽에 발전이 이 석탄 발전에서 이제 그 발전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 수치가 최근 나온 자료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그런데 지금 현재 전남의 이제 호남의 태양광 비중이 42.2%로 가장 높고요. 그런데 태양광의 이 송전망 이런 전력망이 부족해서 지금 셧다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해상풍력이라든지 앞으로 신안에서 할 계획인데요.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포함해서 서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소 등으로 전환시켜서 이 수소 같은 경우는 한 100km 이내에서 이 수소를 이동시키는 게 가장 경제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맞춰서 수소 탄소 및 수송 저장 활용 인프라를 남해안에 쫙 연결시켜서 이 탈탄소 수소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태양광 그린 수소 생산과 수소 그리드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거를 맞춰서 이 탈탄소화하고 전기 수소화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과 함께 동해안의 탄소 저장, 지금 동해안 탄소 저장에 대해서 울산이 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 광양도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철강, 화학, 정유 산업은 굉장히 공통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강, 화학, 정유 산업이 가야 할 탈탄소의 방향은 첫째로는 전기화입니다. 전기화는 지금 뭐 그리드랑 재생에너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수소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비접촉 전력이라든지 직광형 태양열 발전소, 뭐 핵융합, 핵 분열 등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에너지원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기화가 확대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정기술 혁신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탄소 공정이나 공정 최적화 등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도기적으로는 플러그인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수소 생산과 공급 인프라는 아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CCUS는 이건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LNG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CCUS 없으면은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CCUS가 필요하고 CCS는 어느 정도 기술들이 지금
되어 있지만 특히 CCU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런 부분에는 정말 기초적인 연구부터 좀 더 그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기술들을 개발해도 집적 단지를 활용해서 상용화를 가속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공통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에 우선 실증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외국들의 R&D 정책은 RD&D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을 강조해서 결국은 빨리 상업화하는 기술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집적지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상용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그 실증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걸 통해서 확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탈탄소 폐기물 아까 폐열 등 많이 강조하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산업단지 공동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그래서 정책 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지역 에너지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 전환, 저탄소 전력 생산,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저장 기술 가속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배터리 같은 것은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가 계속 화재 때문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에너지 저장 기술, 또 에너지 인프라, 전력망, 수소망, 탄소망 등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그래서 무탄소 산업 기술 중장기 이제 시나리오가 앞으로 재정 계획까지 포함해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등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녹색 금융 등 R&D 투자 기금 등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공동 녹색 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 외국의 산업 로드맵들을 많이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그 탈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컨트롤 타워 구축에 패키지 법률안이 필요하고요. 그 컨트롤 타워는 이 집적 단지인 여수 광양권에 설치한다고 하면 향후 성공 모델을 만드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탄소 중립을 여수와 광양에서 완성시킨다고 하면 여수 광양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그린 산단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성공 모델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오늘 이런 토론회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 오늘 발표는 우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계획의 추진 배경, 그다음에 전략 및 기본 계획 체계, 국가 전략 추진 과제, 중장기 감축 목표, 국가 기본 계획 추진 과제, 재정 소요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이 의원실에서 요청이 있어서 산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일상이 엉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너무 극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이미 여러 차례로 말씀하셨지만 RE100, ESG, CBAM이라고 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미국의 IRA, EU 그린딜 산업계획 이런 것들이 세계 무역 질서와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빨리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 무역으로 살아가는 우리나라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이 함께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계획입니다. 조금 미국 IRA에 대해서 아까 박기영 교수님과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사실 IRA법은 미국 내에 그린 산업의 공급망을 다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하나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SK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앞다투어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다음에 그간의 정책 경과를 보시면 정말 이런 국제적 변화, 국제적 트렌드에 맞춰서 한국 정부도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정말 앰비셔스한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만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탄소 배출 감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작년에 탄소중립위원회를 녹색 성장과 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최초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 법 하에서 만들어지는 상위 계획입니다. 이것을 만들면서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모자랐던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실행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만들고 지역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정부, 그다음에 민간이 함께 주도하는 그런 계획, 그다음에 혁신주도의 능동적 대응, 범부처 통합지원,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관리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으로는 전략 및 기본계획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보면 두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전략이고 하나는 기본 계획인데 사실 전략은 미션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NDC 목표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걸 위해서 전략 과제를 어떤 걸 가져갈지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런 전략 과제 체계 하에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을 쭉 제시를 해놓은 것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앞으로 다시 가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렇게 부처에서만 뚝딱 만든 게 아니고요. 전문가 작업반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8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80회 이상 회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탄노기 민간위원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철강, 석유화학, 정유,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또 공청회,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다음에 노동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본계획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정권이 바뀌면서 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온실가스 40% 감축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약속이고 또 이번 정부의 탄소 중립의 의지에 대한 천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이제 40% 목표를 하면서 연도별 2030년까지 어떤 경로로 이 탄소 감축이 이루어지는지 발표를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2030년까지의 경로가 만들어져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가전략 추진과제입니다. 4대 국가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는데요. 이 4대 전략하에 12개의 추진 과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자료를 참고하시면 4대 전략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중장기 감축 목표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여기가 제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산업에서 특히 석유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셨고 처음에 사실은 산업 쪽에서는 5%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 상황이었고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고 다양한 이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산업계에서 석유화학에서 하기 힘든 부분을 다른 업종에서 좀 가져가 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산단의 집단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 산업계에서 어려웠던 800만 톤을 전환과 그다음에 국제 감축, 그다음에 약간은 이제 CCUS 쪽으로 약간 옮긴 그런 상황입니다. 전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를 조금 확대를 해서 400만 톤을 추가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추진할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업부에서 다음 전력 수급 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감축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국제 감축은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뭐 베트남, 몽골,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뭐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CCUS 부분은 사실 석유화학 업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CCUS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고, 정부도 또 공기업과 함께 또 민간기업과 함께 이런 다양한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 R&D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부분에서 또 전환 부분에서 그 석탄 부분이라든지 석탄 발전이라든지 LNG 발전을 그 암모니아나 수소로 전환하는 계획을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연도별 감축 목표가 있는데요. 사실 건물이나 수송, 농축산 폐기물, 수소 뭐 이런 부분들의 수소는 아니고요. 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선형으로 좀 올라가는 선형으로 돼 있는 그런 감축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환이나 산업을 보면 2027년, 28년, 29년, 30년으로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감축량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이걸 보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이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소로 많은 부분이 전환이 되고 또 해상풍력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해상풍력은 아시다시피 허가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 과정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2027년, 28년 되면 쭉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발전 공기업들이 80%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지금 암모니아, 수소, 혼소를 위해서 다양한 실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현장에서 터빈에 적용되는 첫 해가 2026년입니다. 그러면서 2027년, 28년, 29년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이나 산업 부분, 특히 또 산업 부분에서 CCUS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실증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을 고려하면 2027년, 28년, 29년, 30년에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은 조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수소라든지 흡수원이라든지 이렇게 밖으로 빠져 있는데요. 사실 저거를 이행하는 주체는 산업입니다. CCUS가 사실은 분야가 아니고 따로 이제 기술이지 않습니까? 기술인데 이제 이거를 조금 국가적인 어떤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따로 빠져 있는 건데요. 실제로는 산업에서 저 부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CCUS의 목표는 산업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기본계획 추진 과제입니다. 이제 여기에 산업 부분만을 중심으로 이제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위기이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확보를 보면 한계 돌파형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해외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해서 유연하게 신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조금 오타가 있는데요. 2024년까지,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까지 1,000억 원의 기술 혁신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탄소 중립 기술 가치 평가 체계나 거래 플랫폼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 지원도 있는데요.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도입을 할 때 정부가 일정 기간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하는 탄소 차액 계약 제도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선도 프로젝트의 특별 융자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배출권 기업들이 굉장히 특히 뭐 석유화학 업종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앞으로 조금 이 계획을 보면 감축 계획을 보면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기업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예측 가능하도록
24년이 아니라 원래는 법상으로 보면은 다음번 배출권 할당 계획을 2024년 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출권 2월 제한 완화라든지 상세 배출권 인정 한도라든지 이런 유연성을 더 높이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감시 예측이라든지 다음번에는 이제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인데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이 감축 대책만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작년에 포스코 포항 태풍 때문에 포스코가 조업을 멈출 만큼 이 기후 위기가 우리 산업계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보건이라든지 생태계, 농수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다음에 특히 녹색 기술 혁신, 사실 제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R&D 투자만큼 사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 중에서 R&D 투자는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형 100대 핵심 기술 지속 육성을 위해서 17대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을 선정을 했고요. 또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또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 구축, 기존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스마트 녹색 산업, 규제 합리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다음에 녹색 금융 활성화 및 기후 리스크 대응 금융 안정. 이건 두 가지 방향입니다.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 중견기업도 공급망 전체에 대해서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감축을 요구하는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탄소 금융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금융이 또 기업들이 탄소 감축을 선제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 소요 및 향후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2070년까지 해서 총 연평균 증가율이 11.54%입니다. 그래서 재정 계획은 어떻게 나왔느냐? 정부가 각 계획별로 추진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계획이 있고요. 세부 실행 과제별로 정부가 마련해 놓은 중기 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된 걸 썸해서 그러니까 합치면 저런 금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증가율이 11.54%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계획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공청회도 있었고 언론에도 많이 얘기가 됐고 또 여기 오실 분들이면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내용을 많이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석유화학 업종에서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사실 이게 계획이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탄노기에서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목소리를 저희에게 내주시고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이제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보시게 되면 전남도가 각 도별로 봤을 때 1위가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광양에서 철강 그리고 여수 지역에 있는 정유 석유화학 단지가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남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1%입니다. 저희가 같은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부분이 한 26%, 그리고 제조 공정에서 쓰는 에너지 때문에 나오는 CO2가 한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산업 분야의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듯이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처음 26년부터는 6개 제품 중심으로 시행이 되지만 이게 전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정유 분야에서만 한국이 유럽에 내야 되는 돈이 약 1조 3,500억. 그다음에 석유화학 분야에서 내야 될 돈이 약 1조 4,600억 정도로 현재는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성을 갖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지만 현재 미국 의회에도 공정전환 경쟁법이라고 해서 유럽의 시범과 거의 유사한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뭐 이펙티브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좀 더 시간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유럽과 미국이 이런 제도를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수출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한국은 탄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가격입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은 현재 아까 박경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유럽은 이미 100유로를 찍고 지금 한 97유로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한국은 현재 14,000원이지만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30년 정도에는 10만 원에서 한 100불 정도 가격은 될 것으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한 100만 톤 정도를 저희가 줄여야 되는 양을 못 줄이게 되면 매년 1,000억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년 1,000억이기 때문에 이걸 현가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한 8,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 저희도 이제 CO2를 줄이기 위해서 100만 톤을 줄이기 위해서 1조를 들여서라도 줄여야 되겠다라는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탄소 중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석유 제품은 일반적인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의 선호라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지 않지만 뭐 삼성전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애플이나 이쪽에서 본인들 제품에 들어가는 제품 전부 탄소 중립이 된 제품만 구매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 고객들이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거는 저희 회사 GS 칼텍스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좀 더 스터디했던 내용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MACC라고 하는 차트입니다. 뭐냐면 아래 이제 X축을 보시게 되면 GS 칼텍스가 현재 배출하고 있는 배출량 전체고요. 이제 Y축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CO2를 1톤 줄이는데 돈을 벌면서 줄일 수 있는 아이템들이고요. X축보다 위에 Y 플러스로 잡혀 있는 부분은 실제로 돈을 써가면서 CO2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간 저희가 2030년을 기준으로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 모아봤을 때 경제성이 있는 부분이 약 한 10% 정도, 한 100만 톤 정도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100만 톤을 줄이는데도 저희가 뭐 러프하지만 추산한 금액은 1조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현재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은 대부분 현재 기준에서 저희가 돈을 써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주로 수소와 CCUS가 담당하는 영역이고 보시듯이 그 양이 이제 나머지가 전체 뭐 한 70-80% 정도는 전부 새로운 기술이 발전돼야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단은 100만 톤이지만 최대한 줄이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아이템들을 더 찾기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굉장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칼텍스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 이런 걸 만들어 봤을 때 이 정도라고 하면 중소기업 기준에서 보시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금의 여력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가 못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면 지금 저희도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해서 단순히 규제 대응만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프라핏 풀로서 ESG가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뭐 CCU 사업이나
뭐 액체 탄산 사업이든 아니면 CO2로 메탄올을 만드는 같은 사업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한 수소 경제로에 이행하기 전에 그린 수소가 도입되기 전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블루 수소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 그 사프라고 하는 바이오 항공유 얘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리 항공사에서 전부 다 사프를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수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CO2를 다 내뿜고 있는 수소를 써서는 이제 탄소 기본적인 사프 인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CCS 같은 거에 붙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사프 공장을 짓기가 대단히 힘들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한 대기업은 한국에 사프 공장을 짓는 걸 검토를 하다가 부성수소가 있는 그리고 피드스탁이 있는 인도네시아에 공장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수소나 CCS 같은 인프라가 안 깔리게 되면 한국에서 신규 사업원들이 점점 한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CCUS가 어떻게 추진돼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MACC에서 보여드렸듯이 수소와 CCUS가 실제로 탄소 감축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양이고, 수소는 아직도 기술 발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의 역할은 CCUS가 모두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CCUS를 한다고 생각하면 CO2 1톤을 줄이는데 대략 150불에서 200불 사이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030년에 탄소 가격이 100불이 되어도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2030년 이전에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면 기본적으로는 CO2를 최대한 많은 양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를 하고, 뭐 산단 같으면 산단 전체에서 발생하는 CO2를 모을 수 있는 각 기업들이 캡처를 하더라도 공용 배관을 통해서 다 이송을 하고 터미널을 건설하고 거기에 액화를 시켜서 해외나 아니면 동해가스전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비용 자체가 150불에서 200불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한 50불에서 100불 사이에 정부 지원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액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S칼텍스가 생각하는 여수 지역에서의 CCUS 클러스터의 모습을 좀 더 이미지화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저희 같은 정유사 그리고 LG화학 등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화학사에서 나오는 CO2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CO2들을 다 한 군데 모으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각자 카본 캡처는 한 다음에 공용 배관을 통해서 한 군데 모으고 거기에 액화 설비를 통해서 액화를 시킨 다음에 뭐 동해가스전이나 아니면 호주, 동남아, 중동 등으로 수출하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 100만 톤 정도, 연 100만 톤 정도는 규모를 갖춰야 경제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최소 투자비가 한 5천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해외에 지원되고 있는 사례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의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인프라가 깔릴 때 지원해주는 보조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때 운영비 자체를 보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좀 기본적으로는 인프라 비용보다는 운영 보조금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톤당 한 56불 정도 현재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원금 규모는 15년간 21억 유로여서 한화로 바꾸면 한 3조 정도, 그러니까 연간 한 5천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CCUS는 아까 말씀하셨던 IRA를 통해서 현재 고농도 CO2 같은 경우는 통당 한 85불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공기 중에 일반적인 공기에서 그냥 CO2를 캡처하는 DAC 같은 경우는 톤당 180불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것들은 한 85불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 100불 이하로 경제성이 나올 수 있고요. DAC 같이 경제성이 없는 부분들은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줘서 경제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유럽과 미국의 사례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CCUS 내지는 CCS 관련해서 저도 이제 회사에서 좀 추진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면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 열악한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이 에너지 측면에서 굉장히 섬나라인 거하고 똑같은데요. 결국 저희가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나오는 CO2들은 결국 한국에 묻을 수 있는 곳은 부족합니다. 동해가스전이라고 해봐야 한 1억 2천만 톤 정도. 군산 분지가 현재는 이제 스터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양이 그거보다는 많아도 언제 개발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수출형 제조업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CO2 배출량은 그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게 됩니다.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발생한 CO2를 묻기 위해서 어딘가 해외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CCS 비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말레이시아, 호주, 중동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카본 캡처하는 비용은 비슷할 것으로 보지만 저장 비용도 비슷할 텐데요. 운송 비용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일본이 갈 수 있는 딱 마지막까지가 한 호주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주, 중동이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테이블을 보셔도 대략 100불에서 81불에서 한 163불 정도가 CCS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어서 이 부분이 국가 경쟁력 자원, 그리고 전남의 여수 광양 지역에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을 하면 반드시 카본 캡처해서 스토리지로 묻을 수 있는 인프라가 확보가 돼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여수 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는 스팀도 공용 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 수소 경제가 도입이 되거나 CO2를 모아서 어딘가에 묻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용 배관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 CO2 그리고 스팀의 공용 배관을 모든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탄소 중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률이 낮은 철도를 이용을 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방법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해외로 나가는 부분은 현재는 CO2 자체가 국제 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협약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해가스전 같이 국내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수 광양 지역에서도 일부라도 묻을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